네,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것처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하면서 중동 정세가 그야말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물론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파장이 미치고 있는데요. 현재 중동 지역의 상황과 또 앞으로의 전망, 김은건 YTN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까지 양측의 공방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우리 시각으로 이틀 전인 지난달 28일 오후 3시 그리고 현지 이란 시각으로는 오전 9시 반에 첫 공습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공격 직후에 이란을 상대로 예방적인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SNS를 통해서 이란 내 중대 전투가 시작됐다면서 공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이란도 이를 확인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를 대규모 공습으로 하면서 즉각적인 반격에 나섰다고 밝혔고요. 특히 이번 공격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한 것으로 공식 확인이 됐습니다. 이란 당국은 처음에는 이제 하메네이가 안전하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스라엘 정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새벽에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밝히면서 이란 국영방송도 사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사망에 40일간 애도 기간이 발표됐고요. 일주일 동안 공휴일이 선포됐습니다. 이와 함께 역대 최고 수준의 보복을 천명하고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에 대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네, 하메네이뿐 아니라 이란의 최고 수뇌부 이 사람들도 다수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네. 첫 공습에 이렇게 인명 피해가 컸다는 건 뭐 그만큼 준비가 철저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날 공습으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그리고 그 딸과 사위 등 가족 4명이 사망을 했어요. 군 수뇌부 인명 피해도 컸는데 이스라엘군은 이제 이란군 참모총장 등 고위인사 40명을 제거를 했다. 그리고 이란 정권의 본부라고 지목한 시설을 파괴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언론도 이슬람혁명수비대 총사령관과 공화국군 그리고 총참모장 사망 사실 공식 확인했고요. 이들은 지난해 6월에 이스라엘의 폭격 당시 사망했던 두 지휘부의 후임 인물들이 이번에도 모두 사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란 국방장관도 이번 공격으로 사망했고 이란 최고도자 군사고문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란 현지 통신은 이들이 이제 국방위원회 회의에 참석 중에 공습을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 언론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들에 대한 이 회의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공습을 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또 미국 중앙정보국도 하메네이의 통선을 추적을 해서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들과 만나는 그 시간을 특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야간 공습을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첩보를 토대로 해서 공격 시점을 당일 오전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6월에 이른바 12일 전쟁을 통해서 이란 최고 지도자와 혁명수비대가 어떻게 소통하고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을 했는데 이번 작전 감행의 토대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미국도 이 공습 준비를 철저히 했지만 이란도 바로 반격에 나섰는데요. 네. 지금 현재 양측의 교전 상황 어떻습니까? 네,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교전이 이제 사흘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이 이제 오늘 새벽부터 이란 수도 테헤란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지금 이제 오전 상황이 됐으니까 추가로 어떤 공격이 있는지 좀 더 전해진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이란은 앞선 이제 이틀째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에 맞서서 중동 곳곳에 미군 거점을 타격하면서 보복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예. 이란 국영방송은 영내 미군 기지 27곳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의 본부 그리고 방위산업단지 등에서 공격했다고 이렇게 전했고요. 특히 이제 카타르, 쿠웨이트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등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 그리고 바레인의 미 해군 5함대 본부 등에 대해서도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예. 이란 측은 이 공격을 해서 미군 사상자가 560명이 발생했고 또 미군 항공모함 링컨함에도 탄도미사일 4발을 타격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 중동 전선 지역을 총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는 즉각 링컨함의 타격 주장은 거짓이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미군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면서
이번 작전과 관련해서 미군 인명피해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예루살렘 부근의 주거 지역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지면서 8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는데요. 예.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도 이란의 이런 보복 공격에 맞서서 이란 내 주요 군 시설에 대해서 공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미국 전략 폭격기 스텔스기인 B-2도 투입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해군 함정 9척을 파괴해서 격침을 했고 이란의 해군 본부도 대부분 파괴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앞으로 며칠 동안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강화했다고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예비군 10만 명을 추가 동원하기로 하는 등 전 공세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 정확한 또 사상자 수치는 양측이 서로 뭐 줄여서 얘기하기도 하고 늘려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양측의 공방이 이렇게 격화하면서 인접국 해역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이 호르무즈 해역을 지나던 선박이 피해를 입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많은 피해가 확인이 됐는데 특히 이제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이번 공격 직후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겠다고 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해협 부근에서 민간 선박 4척이 공격을 받아서 승조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영국 해사기구 등에서 밝힌 내용인데 팔라우 선적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공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승무원 4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셜 제도 선박 유조선도 이제 미확인 발사체 공격을 받았는데 화재에 이제 기관실에 있던 승무원 1명이 사망했다고 외신들이 전을 했습니다. 네. 이란 군 당국도 이제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영국의 유조선을 3척을 미사일로 타격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정확히 어떤 선박인지는 확인이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이란의 공습으로 주변 국가들의 공항이 피격이 됐어요. 그래서 항공기 운항이 이 지역에서는 일단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결국 이제 항공 대란이 이제 발생한 상황인데 세계 최대 국제선 항공사 에미레이트 항공사를 비롯해서 주요 항공사들의 운항을 중단한 상태고요. 승객 수만 명이 지금 발이 묶인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부다비 공항에서는 이제 이란의 드론을 격추하는 과정에서 파편이 떨어져서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친 상황 나오고 있고요. 네. 이 지역의 국제공항 청사도 파손되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양측이 서로 물러날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란이 계속해서 저항할 경우에 전면전까지 치달을 수도 있을까요? 네, 지난해 6월 상황을 먼저 보면은 당시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혁명수비대 참모장 군 수뇌부가 폭격으로 사망을 했었죠. 네. 이란은 이때도 이제 피해 보복을 선언을 했지만 이스라엘에 큰 타격을 가하지 못했고요. 반격을 했다는 명분을 취하는 선에서 이제 조기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이제 직접 참전을 했고요. 또 첫 공습에 치고 지도자 사망이라는 최악의 피해를 본 만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격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공습으로 이제 주요 군 지휘부를 잃었고 또 주요 군사시설 그리고 무기도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반격을 통해서 상대방에 큰 타격을 주기는 어렵지 않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보복 공격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공세를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란 측 피해가 더욱 이제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격 수위는 오히려 또 현저히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 공격 직후에 2, 3일 후면 이제 그만둘 수도 있다고 밝혔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란의 보복 공격이 이제 이어지니까 이번에 이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군사 공격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길면 이제 4주 동안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Combat operations continue at this time in full force, and they will continue until all of our objectives are achieved. We have very strong objectives.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는 물러날 기세가 없다 이렇게 또 받아들여지는 것 했는데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도 시사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언론, 팍스뉴스 뭐 이런 언론들과 잇따라 이제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예. 여러 가지 메시지를 이제 계속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이 이제 계획보다 이제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작전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미 이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제거를 한 후에 이란의 많은 사람들과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란이 이제 대화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도 대화에 도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란의 새 지도부와 이제 대화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그 대화 시점 그리고 외교적 해법을 위해서 이제 공격을 중단하고 협상을 이어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만족할 경우에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제 이란에 대한 공세는 이제 계속적으로 강하게 이어가면서 이란의 새 지도부가 이제 대화에 나서도록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됩니다. 특히 사망한 하메네이에 대해서는 수천 명, 국내외 수천 명을 학살한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이란군 지휘부 다수가 항복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내부 갈등을 유도를 하는 말도 했어요. 네. 이란 국민에 대해서는 나라를 되찾으라 이렇게 거듭말하면서 미국이 도울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스스로 정권 교체에 나설 것을 이제 촉구하기도 했죠. 네. 사실상 이란 공격 최후 목표 결국은 이란 정권 교체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란의 내부 상황을 보면 지금 하메네이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자리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거든요. 네, 일단 이란 최고 지도자 유고 시에는 이제 권한 대행을 규정한 헌법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 그리고 헌법수원회 위원 등 3명으로 임시지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페이지시키안 대통령을 비롯해서 3명이 과도기 최고 지도자의 임무와 권한을 이제 대행하게 됐는데요. 또 헌법에 따라서 이번 이란의 헌법기구 전문가위원회가 신속히 최고 지도자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하루 이틀 안에 새 최고 지도자가 선출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제도적으로 이제 구성된 임시 지도자위원회보다는 하메네이의 이제 오른팔로 알려진 모흐베르 전 수석 부통령 그리고 군사안보를 총괄하는 알리 라리진이 최고 국가안보의 사무총장이 이제 향후 정국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장 전문가에서도 누가 이제 최고 지도자로 선출될지가 좀 관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언론사 인터뷰에서 3가지 좋은 선택이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말을 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은 안 했어요. 네. 결국 이란 측의 이제 움직임을 보면서 이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란 정부는 이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스스로 방어할 것이라면서 보복 공격은 늦추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이란 외무부 대변인 인터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We communicated with them either to shut down those American bases that are constantly threatening Iran and are constantly using to offend on Iran, or we have no option just to push back. We cannot reach out to American soil, so we have no option just to attack any bases which is under US jurisdiction. 네, 이 하메네이가 사망한 이후에 과연 이 현재와 같은 신정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이란은 지난 1979년에 이제 이슬람 혁명으로 이슬람 신정 체제가 들어섰죠. 이번에 사망한 하메이네는 그 10년 뒤인 1989년에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랐는데 신의 대리인격인 이제 최고 지도자가 종교와 정치 권력의 정점에서 통치하는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독특한 체제를 갖추게 된 겁니다. 네. 따라서 일단 최고 지도자를 대항할 3인 위원회가 구성이 됐지만 37년 동안 절대 권력자의 사망으로 생긴 공백 상태가 순조롭게 채워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백이 외부 공격에 의한 사망으로 발생한 만큼 권력 이양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또 작용할지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3인 위원회 외에 라리지니 사무총장 그리고 모흐베르 특보 등 이 측근 진영, 하메네이 측근 진영이 권력 이양 문제를 갖고 갈등을 빚을 경우에는 권력 투쟁 양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스라엘 반격 과정에서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 등 이웃 중동 국가들을 공격을 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지정학적으로 이제 이들 국가의 전방 규정에 압박을 받게 되면서 이란 체제 유지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바논 헤즈볼라가 오늘 지난 밤에 이스라엘의 로켓 공격을 강하게 하기도 했는데 가자지구 전쟁 과정에서 이들 친이란 무장 조직이 거의 붕괴되거나 약화됐다는 점도 이란 정권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스라엘 이란의 교전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또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건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